네, 이번 유형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열의 이제 첫 번째 뭘 배우냐면 수열의 규칙 중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수의 나열들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것을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그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자연수 배열이 있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씩 커지는 거 또는 뭐 우리 홀수들을 써보면 1, 3, 5 그리고 7, 9 이렇게 2씩 커지는 거 또는 예를 들어 뭐 10 그리고 8 그리고 6 그리고 4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2씩 작아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가 일명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값이 있죠. 지금 얘는 1이 되겠고요. 얘는 얼마가 되겠고 2가 되겠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양 또는 작아지는 양을 우리가 일명 공차라고 부를 거고요. 그 공차를 기호로서 지금부터 D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것에 뭘 구할 거냐면 n번째 항이 무엇이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명 일반항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얘를 이제 첫 장에서 A1이라 그럴 거고 얘가 두 번째 항 A2 그리고 A3, A4 그래서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할 거냐면 n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격을 얼마라 그랬냐면 항상 D만큼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D가 되고 얘가 D가 되고 얘가 D가 되죠. 그럼 우리 A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플러스 D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3는 A1에서 A1 플러스 D에 또 D를 더하니까 A1 플러스 2D 그 다음에 A4는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자 보세요. 네 번째 항이 A1 플러스 3D 세 번째 항이 A1 플러스 2D면 n번째 항은 A1 플러스 n-1 D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뭘 배우냐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an 즉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첫째 항과 D라는 공차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항상 요것을 한번 전개한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한번 전개해 보면 n과 D가 만나 선생님이 D 곱하기 n이라고 쓸 거고 더하기 A1 마이너스 D가 돼요. 자 보세요. 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형태는 n에 대한 앞에가 n에 대해서 앞에 D가 곱해져 있는 n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n에 관한 1차 함수가 돼요. 또는 1차 실화도 되겠죠. 1차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수열이 지금처럼 n에 대한 1차식 또는 1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얘는 등차 수열이겠구나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보고 곧바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주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n 앞에 붙어있는 숫자 보이죠? 얘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당연히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D랑 요 D가 날아가니까 A1만 남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AN이 3n 더하기 2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는 얼마구나? 3이 되겠구나. 첫째 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즉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과 공차를 곧바로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일반항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등차 수열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보세요. 아까 숫자 나열한 걸 보면은 지금 하나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칸씩 떨어져 가볼게요. 두 칸씩. 그랬더니 마찬가지 1, 3, 5가 돼서 밑에 수열이 됨으로써 이번에는 마찬가지 공차가 얼마인 수열? 2인 수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두 칸씩 떨어져 가보면
이 간격은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면서 마찬가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되겠다. 즉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간격만큼 간 것도 마찬가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등차 수열인데 자 A1이 1이고요. A4가 5가 나온다. 그래서 A7을 구한다라고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A1이 1이고 A4가 5군 등차 수열인 거니까 당연히 첫 장과 공차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 말고 얘가 지금 3칸만큼 떨어졌죠. 그런데 얘도 3칸만큼 떨어졌죠. 그럼 등차에서 이게 같은 간격으로 떨어질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 그래서 굳이 공차를 구하지 않고도 요 7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은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며 그 같은 어떤 등간격으로 이루어진 것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등차 수열에 관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유형에서 마찬가지로 또 등차 수열의 계속 성질들을 배우니까 그 유형이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시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2015년 6월 학평 나형 5번이죠. 자, 보세요. 등차 수열 A인에 대하여 첫 장이 사고 두 번째 장이 사면 다섯 번째 장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두 번째 장은 뭡니까? 첫째 양 플러스 공차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까? 4가 되니까 오케이. D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다섯 번째 양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 첫째 양 플러스 몇 D가 되겠다? 4D가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서 얼마다? 1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선생님이 요것을 일반항을 구해서 다섯 번째 항을 집어넣는 방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원래는 첫째 항 플러스 n-를 주지만 조금 더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봅시다. 자, an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해볼까요? 공차가 3이니까 얘는 n에 대한 1차 함수인데 n 앞에 숫자가 공차니까 그대로 3n이 된다라고 일단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하는 뒤에 상수만 결정하면 되니까 얘가 빼기 2가 되겠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첫째 항 플러스 n-1 d라는 과정을 하면서 얘를 3n-2라고 구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n에 대한 1차 함수니까 n 앞에 공차 그 다음에 빼기 2라고 해서 첫째 항을 맞춰줘서 일반항을 구해줘도 이게 약간은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 얼마? 5를 집어넣어서 마찬가지 13을 구해도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가 이제 수열에 대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음 유형들을 배워가면서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다음 유형, 그 다음 유형 보면서 등차 수열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